팰리세이드 가솔린 2.5 터보 H트랙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그릴은 전통적인 우리나라 창호의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전 세대보다 확실히 커 보이는 느낌이 웅장하고 단단한 느낌으로 잘 전달이 됩니다. 고급감도 잘 살려줬고요. 앞은 조금 뭉툭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전통적인 창호 형태를 형상화시켜 놨기 때문에 세련되고 다이나믹한 느낌들도 잘 담아주고 있고요. 뭉툭한 거에 비해서 공기저항 계수가 높지 않은데 그 이유는 앞쪽에 액티브 플랩이 달려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공기의 저항을 막기도 하고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도 하는 가변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의 큼직한 엠블럼도 차량에 좀 담대하고 커 보이는 디자인에 잘 어우러지고 있고요. 헤드램프는 금방 적응이 됐는데 DRL은 아직까지도 저는 적응 중에 있습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앞뒤 조명 그리고 도어 손잡이 앞쪽에 LED로 간접 조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변을 비교적 밝게 잘 비춰줍니다. 뒷좌석 도어를 열었을 때 리플렉터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고요. 하지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근하게 잘 자리하고 있고 안쪽에 LED 조명이 바깥쪽까지 이 아래쪽까지 다 비춰주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풋램프를 별도로 배려하지 않았지만은 LED가 워낙에 밝기 때문에 좌석 구석구석까지 아주 밝게 잘 비춰주고요. 3열 역시 이런 통로 같은 데까지도 꼼꼼하게 잘 비춰줍니다. 앞좌석 도어에는 리플렉터가 있긴 한데 이 안에 LED로 조명이 좀 포함되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앰비언트 라이트는 자리 잘 잡고 있고요. LED 조명은 1열, 2열, 3열 고루고루 잘 비춰줍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2열과 1열 그리고 크러쉬패드 중앙을 중심으로 은근하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 그리고 직진성 모두 다 뛰어난 편이고요. 상하향의 변동 폭도 큰 편이고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광원의 폭이 좁아들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안전한 시야를 잘 확보해 줍니다. 헤드램프 조사각 조절이 가능한데요. 지금 제일 위로 올렸고요. 한 단계씩 내려볼게요. 한 단계만 내려도 이렇게 조사각 조절 폭이 꽤나 큰 편입니다. 0레벨에서 3레벨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단계마다의 간격 정확하죠.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크기 때문에 밤에 보니까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그릴 가운데도 직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서 차가 훨씬 더 낮고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바깥쪽 미러 이 끝부분에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안개등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 거슬리는 것 없고 워낙에 DRL과 방향지시등이 크기 때문에 정신없죠.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광원의 폭과 직진성을 놓고 보면 광원의 폭이 훨씬 더 좋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색온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자연광보다는 밝은 백색에 가깝습니다.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 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스트럿 타워링 추가가 되어 있고요. 21인치의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필수입니다. 앞쪽에서 봤을 때도 커 보이지만 측면으로 틀어서 보더라도 차량의 크기가 굉장히 실제 사이즈보다 더 커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디자인에 영향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장에 비해서 휠 베이스도 제법 넉넉한 편이고 특히 이 끝에 필러 부분, 이 부분은 다른 나라의 유명 SUV가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국내 디자인, 현대자동차만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적절하게 잘 소화해준 느낌이 좋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휠은 21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65, 45, 21입니다. 휠 아치 부분은 바디 컬러랑 같고요. 사이드 스커트도 별도의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매트한 느낌의 은색으로 포인트만 주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고정을 해서 실내에서 개방감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 끝부분의 디자인이 좀 독특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저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유리 주변부 몰딩은 은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 아래쪽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덧대주고 있는데 위아래를 달리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루프렉은 은색인데 반딱반딱한 느낌이 아니고 약간 매트한 느낌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 필러 꺾어지는 부분의 라인이 참 예쁜데요. 이 부분도 좀 든든하게 매트한 느낌의 은색으로 처리를 잘 해주고 있고요.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넘어오는 라인이 일직선으로 딱 끊기는 게 아니고 뒤로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여기에서 포인트를 한번 좀 줬기 때문에 세련된 최신 SUV의 느낌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포일러는 두둑하게 잘 구성을 해줬고요. 안쪽으로 와이퍼가 숨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봤을 때의 이 후면부의 느낌이 고급스럽고 깔끔해서 좋고요. 앞쪽 헤드램프나 DRL은 적응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테일램프는 보자마자 바로 적응이 되더라고요. 이 뒤쪽도 마치 전통적인 한옥의 이 처마 끝부분, 그 부분에서 올라가는 라인을 참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뒤에서 봤을 때에도 여유를 많이 두고 있어서 테일라이트가 가운데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치고는 어색한 느낌이었고요. 위쪽에 블룩블룩하게 나와 있는 디자인이 아래쪽에 디퓨저 부분에서 역방향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디자인 센스도 좋은 것 같습니다. 디퓨저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후진등은 LED로 구성을 해뒀습니다. H트랙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H트랙 배지,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엠블럼, 팰리세이드 엠블럼, 그 레터링도 큼직하게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머플러는 이 듀얼 타입이 아니고 조수석 뒤쪽으로만 이렇게 보시면 바닥을 향하고 있고요. 팰리세이드 S 엠블럼 쪽을 살짝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작동이 됩니다. 소음이나 속도 정도 나쁘지 않고요. 3열까지 사용을 하더라도 공간의 여유가 제법 괜찮죠. 그리고 바닥 공간까지도 깊이 있게 파여 있어서 여기에 물론 타이어 펑크 수리킷이라든가 비상삼각대 그리고 소화기 같은 것들도 잘 갖춰졌지만 이 공간 자체가 보세요, 굉장히 넓거든요. 이것만 활용하더라도 이 트렁크 공간은 깔끔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기지 스크린을 이 안쪽에 길게 좌우 쪽에 파여 있죠. 여기 고정할 수가 있어서 수납에 있어서는 정말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물망 같은 거 걸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은색 금속 재질로 마무리 같은 것도 꽤나 꼼꼼합니다. 그리고 시트를 접을 때는 2열 그리고 3열을 한꺼번에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살짝 눌러주기만 하면 원터치로 3열 그리고 2열이 한꺼번에 접힙니다. 굉장히 편안하죠. 차박이나 솔캠용으로 더없이 좋은 파트너가 될 것 같아요. 정말 편안하고 넓고 쾌적한 공간을 잘 확보해주고 있고, 이 끊기는 부분도 턱이 많이 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활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 앞쪽만 조금 보존을 해준다라고 하면 완전히 평평한 공간에서 넓고 쾌적하게 솔캠이나 차박 같은 거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고요. 3열에 앉았을 때도 열선 스위치 그리고 3열 전동이 앞뒤 슬라이딩 되는 거랑 이 등받이 각도 조절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USB-C 타입으로 100W 고속 충전 단자 있고요. 컵홀더 이렇게 있고 좌우가 같은 구성입니다. 운전석 뒤, 조수석 뒤 3열은 같고요. 여기에서 2열만 한번 잠깐만요. 이거 3열이고 여기서 2열로 바꿔서 2열만 한번 들어볼까요? 원터치로 작동을 하고요. 3열을 사용하더라도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고요. 2열 쓰고 3열을 접으면 이 자체로도 웬만한 차량들의 이 2열까지 중형 SUV에 2열을 접었을 때 공간이 양성이 될 정도로 굉장히 공간에 있어서 여유가 좋기 때문에 활용도는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3열 또 올려볼까요? 헤드레스트는 수동으로 이렇게 제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LED로 조명도 꼼꼼하게 잘 갖추어졌고요. 수동 손잡이, 운전석 뒤, 조수석 뒤에 각각 배려가 되어 있고요.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현대 엠블럼을 형상화해 놓고 있습니다. 조약돌 같기도 하고요. 호불호가 아직까지도 좀 나뉘긴 합니다.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 키랑 언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 앞쪽에만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 크기에 적당한 것 같고요. 조금 더 두꺼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닫았을 때 느낌은 제법 묵직한 느낌이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실내는 복잡한 디자인이 아니고 뭔가 좀 덩어리감이 있으면서 동글동글하게 마무리를 해 놨는데요. 지금 이 차는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를 선택해주고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내 차로 한번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염이나 흠집, 그리고 차량 세차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제가 한번 관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썬루프는 앞쪽 그리고 뒤쪽에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요. 뒤쪽은 이너 커튼만 전동으로 움직여 주고요. 앞쪽은 슬라이딩 돼서 열리는데 이너 커튼은 수동으로 여닫아야 됩니다. 앞뒤 모두 이 천정 유리 부분 면적이 꽤 넓어서 1열 그리고 2열 3열까지도 개방감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되게 깔끔하죠. 소재도 고급스럽고, 물론 이제 그만큼 옵션으로 비용을 치러야 되긴 합니다만은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처음엔 되게 어색했거든요. 이 동글동글한 디자인이 바깥쪽하고 좀 믹스 매치 되는 것 같아서 어색했는데 금방 적응이 되네요.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 가능하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이렇게 일체형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손잡이를 별도로 디자인하지 않아도 덩어리감 같은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질적인 소재들이 모여 있는데 어색한 느낌 없고, 파티션 되어 있어서 내포켓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플레이트 상단 금속으로 덧대져 있고 펠리세이드 레터링도 포함됩니다. 시트 되게 편했는데요. 안장 길이 조절까지, 앞에 발받침까지도 전동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릴렉스 컴포트 기능이 있어서 원터치로 무중력에 가까운 편안한 승차감을 릴렉스 컴포트 기능이 있어서 무중력에 가까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안장은 날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승하차가 불편하지 않고 안락한 느낌이 있었고요. 등받이는 의외로 이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서 몸을 잘 잡아줬습니다. 안쪽에 이런 그 장식 같은 것들이 있는데 몸에 베기거나 거슬리지는 않았고요. 캘리그래피, 요 레터링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요. 헤드레스트는 제 체형에서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더 폭신폭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센터 터널은 플로팅 타입에 여기도 역시 둥글둥글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보기에도 좋고 편안하고요. 앞쪽에 공간이 있어서 별도의 수납이 가능하고 9인승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앞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요.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 좋습니다. 이 앞쪽에 보시면 전선이 하나 보이거든요. 저기 가속 페달 앞쪽으로. 저거는 어떻게 좀 안 보이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풋레스트 적절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 가능하고, 퓨즈박스 그리고 무릎 에어백도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웨이 전동 갖추어 놓고 있고요. 조사각 조절은 0레벨에서 3레벨까지 가능하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 밖의 기능들 그 밖의 기능들 옹기종기 잘 모여놨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사용도 편리하죠. 에어벤트가 조금 작은 듯 싶지만 기능 면에서 부족함은 없었고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오히려 꺾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딱 자리, 어차피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꺾어도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그랜저, 그리고 이 산타페 신형에서도 봤는데요, 호불호가 조금 나뉘긴 하는데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하고 바깥쪽에 가죽 컬러를 달리 적용을 해줬는데 이런 디자인 센스도 좋습니다. 시동 스위치는 컬럼 타입 기어 노브 앞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직렬 4기통 가솔린 2.5리터 터보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 생각보다 많이 거친 느낌은 안 듭니다. 다만 팰리세이드 가솔린 하면은 V6 자연흡기 3.8리터 엔진이 먼저 연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살짝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요. HUD는 차량 덩치를 감안을 해서 조금 더 크게 가져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폰트라든가 뭐 해상도, 밝기, 그리고 안쪽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 구성은 나쁘지 않았고요. 클러스 안쪽의 구성도 깔끔합니다. 후측방 모니터링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뉴 구성은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직관적이고요. 뭐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익숙한 느낌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금방 적응할 수 있었고요. 운전자 이 졸음 방지를 위해서 모니터링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땐 아무 느낌이 없는데 아마 카메라에서는 저 안쪽에 주황색 불빛이 깜빡깜빡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정리 잘 되어 있고요. 패들 시프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틱 타입 요 스위치 같은 것들 조작감이나 마무리도 잘 해줬고요. 와이프 컨트롤도 보여드립니다. 이 기어는 이제 요게 자리를 확실하게 잡은 것 같아요. D에서 R까지 한 번에 넘어가고, 측면에서 P는 버튼 타입으로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전기차에서 먼저 선보였는데 여기랑 이
시동 스위치를 일체형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깔끔하고 실내 구성으로서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큼직하고요. 내비게이션은 티팩 기능이나 인터페이스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시네마로 들어가 보면은 유튜브나 웨이브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도 잘 갖춰 놓고 있고요.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도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뭐 빌트인 캠이라든가 시트에 관한 컨트롤은 여기에서 눌러주면 1열은 물론이고요. 2열하고 3열에 열선 컨트롤이 가능하고, 통풍은 2열만 가능합니다. 2열 앞뒤로 이렇게 등받이 각도, 휴식 모드, 3열 승객 승하차 모드로 전환할 수도 있고, 3열도 여기서 2열, 3열 다 접었다 피는 거 전부 다 컨트롤이 되는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통합되어 있고, 뒤쪽에서도 2열, 3열을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자동으로 접고 펼 수 있어서 그 부분 굉장히 좋았습니다. 후진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증강 현치를 사용해서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볼 수 있는데, 초보 운전자분들이나 차량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쓰기 편하다고 많이들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유연하게 잘 반응을 해주고요. 이 테두리 부분에 왜곡도 큰 편은 아닙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보스가 채택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고음, 중음, 저음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고, 특히나 중음하고 고음역대의 이 찰랑찰랑한 해상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중저음에서 조금만 더 단단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 끌기 기능이 블루투스 오디오로 연결을 했을 때 지원되지 않습니다. 조금 아쉽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에어벤트 적당한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물리키가 요소요소에 잘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좋고, 요 라운드 처리된 부분에 기능 스위치들을 집어넣었거든요. 파킹 센서나 이 카메라, 그리고 이쪽에는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터레인 컨트롤 되어 있는데,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4가지 있고요. 터레인 모드는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나타 신형에서 처음 봤던 그 느낌인데요. 돌려서 직관적으로 온도 확인 가능하고요.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됩니다. 스티어링의 열선은 2단, 오토 모드는 없고요. 바람의 세기 조절 포지션, 프론트하고 리어해서 앞쪽에서 뒤쪽도 통합해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뒀습니다. USB-C 타입으로 단자 3개가 있는데요. 입력 단자, 충전 단자는 100W짜리 2개 있고요. UVC도 기능이 있는데 암레스트 안쪽에 있습니다. 컵홀더 오픈 타입으로 2개, 지문 인식은 이쪽에 있고요. NFC를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그리고 여기에서 버튼이 있는데 살짝 눌러보면 양문형으로 열리고, 여기에서 이 살균 기능이 있습니다. 안쪽에 LED 조명도 꼼꼼하게 잘 갖춰놨고요. 조수석 수납이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오픈되어 있는 공간 여기 꽤 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뒤쪽으로 잡아당기면 안쪽에 공간이 있는데, 위에 공간은 깊이가 있어서 지갑이나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놓기에 되게 좋고, 안쪽 공간은 조금 더 크게 깊게 자리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캘리그래피까지 올라오면 이런 안쪽에 카펫 같은 재질로 마무리해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이 대시보드 구성이 되게 입체감도 있고 컨셉카 같죠. 저는 아이디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보스 사운드 시스템 옵션으로 갖추고 있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내장재도 신경 많이 썼습니다. 선바이저 크기 적당하고, 두께는 살짝 가는 좀 얇은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클립 꼼꼼하고요. 거울 크기 딱 좋죠. 거기에 커버랑 LED 조명 연동되어 있어서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LED 터치 타입으로 작동되고요. 아웃슬라이딩 방식으로 앞쪽은 열리고 뒤쪽은 이너 커튼만 동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동으로요. 선쉐이드만요. SS 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시야가 좋고요. 물론 이 디지털 미러를 사용을 해서 뭐 밝기라든가 각도 같은 거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일정하게 보여줘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미러 적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바깥쪽 거울은 크기 큼직해서 좋고요. 하우징에 비해서 거울 크기가 적절하게 자리하고 있죠. 이 3분의 1, 4분의 1 저 바깥쪽, 바깥쪽 사이드 쪽으로는 광각기를 좀 더 넣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뒷좌석입니다. 도어 오픈 각도, 도어 자체도 크고요. 오픈 각도도 넓적해서 타고 내릴 때 되게 편해서 좋았고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갑니다. 측면에 수동으로 선쉐이드 같은 것들도 잘 갖춰 놓고 있고요. 이 스피커 위쪽에 보시면 인디케이터가 하나 있는데 차 문을 열었을 때에 경고를 해줍니다. 뒤에서 차가 오는지 물차가 접근하는지 안 하는지. 요거 안전 센스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압족하고 같고, 앰비언트 라이트 낮에 봐도 은근하게 보이죠. 컵홀더 위치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맥포켓은 웬만한 승용차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뒷좌석에서도 여유 있고요. 플레이트 상단에 금속 덧대도 있고 펠리세이드 레터링도 포함됩니다. 발 공간이 되게 평평하게 돼 있어서 가뜩이나 공간이 좋은데 위쪽 그리고 아래쪽 옆쪽까지 고루고루 잘 확보가 돼 있고요. 버튼을 눌러서 3열로 한 번에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도 버튼이 있고요. 위쪽에도 버튼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알아서 슬라이딩 되면서 이 등받이가 이렇게 접힙니다. 이런 것들은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죠. 속도도 뭐 이 정도면 네, 나쁘지 않죠. 3열로 넘어가는 이 공간이 네, 이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바닥 공간도 조금 바닥 공간이 더 깊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트는 보시는 것처럼 엉덩이가 좀 뒤쪽으로 내려가 있어서 자세는 성인 남성이 앉아도 괜찮고요. 3열까지 IS 픽스 적용됩니다. 3열 시트 보시면 3인승인데요. 좌우에 기본적으로 헤드레스트 갖추고 있고 가운데도 헤드레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앉아보면은 되게 위치가 괜찮죠. 버튼 누르면 또 한 번에 다시 롤백 됩니다. 네, 타고 내리는 것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발 공간, 무릎 공간의 여유는 아주 좋습니다. 뭐 주먹 2개 정도. 제가 지금 앞좌석을 좀 뒤로 밀어놓고 2열 시트를 좀 당겨놨는데 이거 뒤로 밀면 되거든요. 뒤로 이렇게 밀면 물론 이제 3열 공간이 좁아지지만 무릎 공간도 여유 굉장히 좋습니다. 에어벤트는 기둥에는 없고요. 요 가운데에도 없고 지금 보시면 요 기둥 쪽에도 없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 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9인승을 감안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손잡이 같은 것들, 터치 타입, 푸시 타입 버튼으로 LED 조명 꼼꼼하고요. 이 공조장치 컨트롤이 어딨나 봤더니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서 포지션, 열선하고 통풍, 2열 조절 가능하고요. 모드 선택, 바람의 색이랑 온도 조절까지 이 위쪽에서 통합돼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 워크인 스위치도 적용이 되고요. 원터치로 릴렉스 컴포트 기능도 있는데 운전석, 조수석 둘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세팅이 제가 맘먹고 하려고 그러면 이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좋은 용도에 잘 쓰실 걸로 믿고요. 측면에 USB C타입으로 충전 단자 100W예요. 이것도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이 아래쪽에 수납은 공간의 여유가 괜찮죠. 여기는 이 카펫 같은 걸로 마무리를 잘 해줬네요.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팔걸이는 이렇게 해서 딸깍딸깍딸깍 각도 조절 좋고요. 여기에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제대로거든요. 지금 작동시켜보면 이 진동이 느껴지세요? 앉으면 정말 편합니다. 네, 모드 선택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뭐 우두두두 이렇게 누르기는 것도 됩니다. 하이 모드, 보이시죠? 시트는 1열도 편하지만 2열도 정말 편했던 것 같아요. 뒤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아늑하고 컨셉카 같은 느낌이 좋고요. 세련되고 고급스러우면서도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들까지 요소를 잘 담아준 것 같습니다. 처음 딱 봤을 때는 약간 어색했는데 금세 또 적응이 되네요. 스티어링에는 호불호가 있지만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면 실제 기존 팰리세이드 대비 커진 수치보다 조금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실내 디자인이 뭔가 좀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을 잘 구현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차량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실제 수치보다요. 유턴을 해보면 2차선 반, 3차선? 예, 3차선을 넘어가지는 않고 2차선하고 한 3분의 2 정도의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뭐 이 정도면은 실제 도심에서 기동력이나 순발력 측면에서 단점으로 지적하기는 살짝 애매하고요. 차량 크기를 감안해 보면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후륜 조향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글쎄요, 뭐 이 정도의 이 대중지향적인 차량이라서 물론 가격대가 옵션을 추가하면 많이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들링 시에 생각보다 직렬 4기통 가솔린 2.5리터 터보 엔진이 그렇게까지 이 잔진동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차 이 팰리세이드라고 하면 선입견 아니면 저한테 이
느껴지는 첫 번째의 기대감은 V6 3.8L 자연흡기 고배기량, 나름 고배기량 엔진의 그 부드러운 회전 질감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는 자리를 저배기량 2.5 터보에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5 터보보다 저는 그 하이브리드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2.5 터보부터 시승을 하고 있고, 도심에서 이 가다서다 반복할 때 잔진동 같은 것들, 뭐 핸들로 진동이 올라오거나 발끝에서 진동이 느껴지거나 또는 이 시트에서 진동이 느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힘도 제법 이 발끝에서 느껴지는 토크감 같은 것들이 있는데 281마력의 토크가 42, 43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요 정도면은 뭐 차고 넘친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어디 가서 힘이 부족하다, 힘이 아쉽다라고 할 정도는 또 아니죠. 시트는 구형 팰리세이드에 비교를 해보면, 구형 팰리세이드 처음에 딱 타보면 시트 되게 편하다, 막 거실 소파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초반에 편하다, 소파 같다 이런 느낌은 신형이 좀 덜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앉아 있어 보면은 몸을 잘 지지해주고 허리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날개 조임 부분은 이 전동으로 조였다 풀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확장성에서 좋은 점수 주고 싶고, 마사지 기능이 여기 시트 메모리 있는 부분 제일 첫 번째 버튼이거든요. 눌러보면 골반, 허리, 전신 이렇게 컴포트 스트레칭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도 이렇게 꾹꾹 포인트를 잡아서 꾹꾹 막 눌러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베기거나 뭉친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지 않게 잘 대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감싸 안아주는 듯한 이 디자인에 비해서는 전방 시야 이렇게 탁 트여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가 플래그 타입으로 도어에 고정되면서 창이 조금 더 밀고 나갔죠. 그래서 자칫 답답할 수 있는 시야를 좀 시원시원하게 잘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하우징에 비해서는 거울 크기가 글쎄요 조금 더 커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 광각 처리를 조금만 더 해줬으면은 조금 더 시원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딱 앉아가지고 제 체형에서 보면은 몸을 감싸 안아주는 듯한 안락함과 이 안정감 있는 느낌이 들면서도 충분한 시야 확보 잘 돼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광각이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내 거울, 이 백밀러 같은 경우는, 룸밀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야 확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이 룸밀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 사용하면은 뭐 크게 오염이나 주변 날씨에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안개가 끼거나 이 기온차가 급격하게 변하는 그 시기에 잘못 요거를 사용하면은 조금 이렇게 흐려지거나 뿌여지는 그런 경향도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꾸준하게 일정한 시야를 확보해 준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되죠.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8.2km고요. 도심에서는 7.2, 고속도로에서는 9.8km인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5km 후반에서 6km 초반, 그리고 조금 신경을 썼다 하면은 6km 후반에서 7km 초반 정도까지는 유지를 했는데 그 이상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는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승 차량이고 누적 주행 거리가 2,50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길들이기 같은 거 뭐 당연히 안 했을 테고, 이 주행 조건이 썩 나이스하지는 않거든요. 여러 사람이 다양한 이 조건에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행 조건이 좋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타이어 공기압은 37에 맞춰두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21인치 휠 타이어 스펙인데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 덕분에 튀거나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승차감은 아닙니다. 과속 방지턱 일반적인 거 넘어보면은요, 넘을 때, 올라설 때, 그 다음에 넘고 나서 내려설 때도 이 매끈하게 딱 마무리를 해줘가지고 이런 부분은 현대자동차가 승차감에 있어서, SUV 장르에서 승차감에 있어서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승차감 괜찮아요. 그리고 이 포트홀 같은 거나 아니면 크랙이가 있거나 이런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달려보더라도 롤하고 피칭에 대한 대응도 기준 이상은 됩니다. 덩치 크고 차는 무겁지만 이 순발력이나 기동성에 있어서도 크게 불편하진 않았고요. 지금 노멀 모드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발끝에서 느껴지는 이 두둑한 토크감 같은 것들이 도심에서 주행할 때 답답한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도심에서도 물론 편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좁은 골목길이나 구도심 또는 지하주차장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는 아무래도 크기에 대한 압박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만큼 또 공간에서 편안하게 해주니까 어느 정도 상쇄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나 이 국도 구간 크루징을 할 때는 아주 편안하죠. 그리고 세련된 느낌, 안정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 기반의 승차감은 이 정도면은 승차감에서 이 차를 소위 말하는 까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MDPS의 안정감도 높은 편이고 스티어는 전형적인 전륜구동 베이스 차량의 느낌이 나는데요. 일반적인 주행 조건 그리고 일반 소비자분들이 평상시에 느끼는 정도를 감안해보면 지금 이 차는 H트랙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4륜구동 모델이거든요. 그립 컨트롤이 되게 빠릿해요. 그래가지고 여간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불안하거나 불편한 느낌을 받을 것 같진 않고요. 또 이 보타 같은 것들도 화면에 이게 좀 액션이 크게 느껴져서 그렇지 제가 실제 타고 운행을 해보면은 안정감도 많이 좀 개선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터널 안에 주행을 해보면 공명음이나 풍절음에 대한 대응 아주 좋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잡소리 같은 것들도 저 멀리 느껴질 정도로 대응이 참 좋습니다. 국내 소비자분들이 소음하고 진동, 특히 이제 잡소리나 공명음, 풍절음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시속 한 100, 115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 A필러 요 끝부분에서 그 앞에 속도대보다는 조금 더 도드라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기준 속도에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네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총 4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는 정확합니다. 방향지시 등만으로 차선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되게 매끈하게 잘 대응을 해줘서 이게 뭐 필요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은근히 또 이 고속도로에서 크루징하고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간간히 써주면 뭐 졸음 방지에도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종종 좀 쓰는 편입니다. 가속하고 감속을 놓고 보면 예전에는 제 운전 스타일에 비교를 해보면 가속보다는 감속이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도 상당 부분 해결이 된 것 같고요. 특히 옆에서 이렇게 갑자기 확 끼어들 때의 대형이 움찔움찔하거나 좀 어쩔 줄 모르는 막 그런 불안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세팅이 아주 부드러워졌습니다. 시속 100km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의 노멀 모드에서요 정확하게 1500rpm에서 구현이 돼서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음 진동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 조금은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공인 연비는 이 고속도로에서 9.7, 9.8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같이 이런 조건으로 한 80에서 100 정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해서 좀 탄력적으로 주행을 하고 만약에 에코 모드까지 내가 사용을 했다 라고 하면은 저는 두 자릿수에 잠깐이지만 10.5에서 10.8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유지할 수 있었고 잠깐 봤던 거는 11km 후반에서 12km대 초반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나오기는 했는데 그건 이제 특정 조건에서 나왔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9km대 후반에서 10km 초반 정도의 고속도로 실연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브레이크는 전체적으로 담력이 좀 꾸준하고요. 부드럽게 동작을 합니다. 차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브레이크에 조금 민감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차고 넘친다. 막 이렇게까지 제가 칭찬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브레이크 계통이 아쉽다? 라고 얘기할 그런 능력이나 모습들, 불안감 같은 것들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반복해서 이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봤을 때의 안정감, 요거 이제 뭐 여러가지 ADAS에 관련된 센서들이 유기적으로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해줘서 운전자가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의 대응도 좋았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퀵다운 같은 거 해보면 이 제법 치고 나가는 느낌들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 기어 변속 될 때 빠릿빠릿하게 좀 팍팍 쳐줬으면은 조금 동력 손실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세팅에서 조금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금 급하게 차선 변경 같은 거 해보더라도 움찔움찔하거나 뒤뚱뒤뚱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찐득하게 붙어서 쫙쫙 바꿔주는 이런 느낌들이 이 서스펜션의 셋업이나 이 반응 같은 것들은 글쎄요, 현대자동차가 만든 이 대형 SUV에서 제가 이 정도까지 느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조금 변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변태적인 조합인 것 같기는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19인치 휠 타이어 스펙의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면은 승차감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을 것 같고
20인치까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의 세팅이라고 하면은 19인치의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면은 제 개인적인 승차감 취향에는 딱일 것 같아요. 1열, 2열, 그리고 3열의 승차감 차이는 기본적으로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트 때문에 가장 편했던 건 저는 2열이고요. 3열에서 좀 튄다라거나 공명이 바로 가깝게 들리거나 아니면 이 다리 부분 자세가 애매해가지고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나왔던 국산차나 뭐 다른 해외 브랜드의 3열하고 비교를 해봐도 나름 성인 남성이 앉아서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그 정도의 이 승차감 아니면 공간의 거주 공간의 어떤 그 편안함 정도는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트 차이가 나니까 이건 승차감, 기본적인 승차감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되게 예민하게 한번 느껴봤는데 시트 때문에 느껴지는 거지, 이 차량의 1열, 2열, 3열에서 승차감 차이가 막 확확 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있는데요.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드마다의 편차 분명하고요. 뭐 괜히 모드 많이 있어서 애매한 것보다는 그냥 정확하게 일반 모드, 그리고 뭐 연비,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라이트닝 패턴이라고 해서 키락 언락을 했을 때에 이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구독을 해가지고 비용을 지불하고 다양한 이 패턴을 내가 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들어가니까 인위적으로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조금 재미있는 엔진 회전음을 강조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구독하게 해서 운전자의 성향에 맞게, 기호에 맞게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현대자동차의 전체적인 차량,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의 이 공통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크기도 있고 무게도 어쨌든 2톤이 넘거든요. 뭐 제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칭찬을 했지만 이 차량의 구조적인 특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로 막 과격하게 잡아 돌리고 그러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와인딩에서 일반인 기준으로 속도를 높여봤을 때는 잘 버팁니다. 저는 특히 H트랙의 이 빠릿빠릿하게 그립 컨트롤 해주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아빠들도 달리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이렇게 오버해가지고 제가 또 막 와인딩 로드에서 잘 버틴다고 했다, 그래서 막 지려밟고 이러시면 곤란하고요. 차량의 이 컨셉, 특징, 무게, 크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이 정도면은 뭐 나이스하다, 나름 또 잘 버텨준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심보다는 고속도로나 이런 교외 구간, 국도 구간에서 되게 잘 어울리고요. 물론 이제 국도도 국도 나름이기는 한데 너무 또 이 도로 여건이 좋지 않거나 좁으면 여전히 크기에 대한 압박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노면이 아무래도 이 도심이나 고속도로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국도들이 많은데요. 그런 데서도 민감하게 노면을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21인치 휠 타이어인데 이 정도면 이건 무조건 합격점이죠. 딱 여기에 19인치 휠 타이어 스펙이면 저는 승차감 진짜 제 스타일에 딱 맞을 것 같아요. 롤하고 피칭도 다시 한번 보면은 울렁울렁 하는데 가보면 출렁이는 그 승차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튀거나 하드해가지고 불편하냐, 그것도 아니고요. 찰집니다. 찰지고 세련됐다라는 느낌 받아요. 이 차의 서스펜션의 이 전체적인 조합은 앞쪽에 맥퍼슨 스트로, 뒤쪽에 멀티링크의 전통적인 현대자동차 SUV들에서 만나보던 그런 서스펜션의 구조인데 노하우가 쌓였죠. 이 장르에서는 현대자동차 노하우 있습니다. 분명히 오랫동안 지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서 거기에 이 스트러 타워링 같은 걸로 뭐 이 강성 보강도 좀 된 것 같고요. 셰시 강성도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는 곳에 주차하고서 문 열었다 닫았다 해보면 찌그덕거리거나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거든요. 셰시 강성도 기본적으로 뭐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고 합격점 주고 싶습니다. 승차감이 21인치구나 라고 느끼는 건 지금처럼 짧고 약간 떼뚝 올라와 있는 그런 과속 방지턱을 넘어보면은 탕하고 울림 같은 것들이
이 소프트한 느낌의 SUV들보다는 조금 크게 느껴지고요. 통통 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이상 신형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 H트랙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